바디로직. 그래요. 자, 여러분, 바디로직도 이제 푸짐한 추석 선물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람직한 명절 선물. 예, 바디로직입니다. 전 제품 특별 할인 추석 이벤트. 브라캡은 제외라고 하는군요. 예. 2020년 9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상하의 낱개 단품의 경우 5,000원 할인 쿠폰을 드리고요. 세트 상품의 경우 세트 할인 10에서 40%의 만원 할인 쿠폰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디로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인 베스트 세트 상품의 경우 세트 할인 10에서 40%에 더해서 2만원 할인 쿠폰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바디로직 할인 행사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모든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내에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코로나 시대 필수품인 마스크 스트랩, 그러니까 목걸이, 이걸 또 추가로 드립니다. 자, 골반이 안 좋아서 걸을 때 통증 느끼시는 분들, 거북목으로 고통받는 직장인과 학생들, 무릎이 불편하신 부모님들께 바디로직을 선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뜻깊은 그 추석 선물로서 이만한 게 없다는 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바디로직은요, 골반의 인체 역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체형을 개선하는 골반 및 말린 어깨 교정 속옷입니다. 일반적인 보정 속옷은 단순히 군살을 압박해서 몸매를 보정하지만 바디로직은 특허 기술인 토크 밴드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비틀린 몸을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바디로직 우리 소에다가 이렇게 입혔더니 아주 맛있는 도가니탕이 됐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요. 소에게도 아주 좋은, 이 소에게 좋은데 인간에게 안 좋겠습니까? 예. 자,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31-345-4550 여기로 문의 주시거나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광고의 달인 아닙니까, 김용민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를 말할 줄. 예, 여기 도가니탕. 소와 도가니탕. 누가 도가니탕을 바디로직 광고하면서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실 우리 이게 광고하는 시간이 제일 진지한 시간이거든요. 유일하게 네. 대본도 있고. 자, 김용민이 아니고선 이런 광고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용민닷컴에다가 김용민 TV에다가 광고 문의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같은 경우 법을 지키면 돼요. 법을 지킨다기보다는 법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법대로 하고. 예, 법대로. 규정대로 인사하면 인사하는 대로 따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이건 월권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국가 기강이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수사 책임자로서 또 그 직과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하지만은 이쯤 되면은 할 일 안 한 거니까 아무리 정부에게 적대하는 면은 있지만은 할 일 안 하는 거라면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건 지금 사실 추미애나 조국이나 그 배후에 윤석열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논란의 배후에? 누구의 욕망대로 지금 기자들이 야당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윤석열이라고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반란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누가 정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에서 윤석열 물러나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누군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예. 서른 의원이 서른 의원이었나요?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런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게 언론들이 비난할까봐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아니 근데 국민들은 말이죠, 이렇게 윤석열에게 휘둘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 윤석열이 적임자가 아니어서 날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보단 거부감이 훨씬 적을 거예요. 지금 국가가, 아니 대통령이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갖도록 밀어들였고 또 국회에도 180석으로 몰아들였는데, 아니 저자를 왜 계속 방치하는가, 저자한테 뭐 약점 잡힌 게 있는가, 이런 지적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켜줘야 된다, 행여나 정치적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한다. 그럼 뭐하냐 이거야. 말하자면 국민이 맡겨준 권력의 밑둥이 흔들리고 있는데 한 수사를 안 하고, 지가 유리하다 판단되는 것들은 또 열심히 수사하고, 이 와중에 또 검언유착
그 정황이 또 드러났는데도 아니 이 사람 이대로 내버려둬도 되는 겁니까? 또 장모하고 자기 아내 문제도 지금 결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게 지금 깔고 앉고 있고 나경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응? 저희가 수십 년 동안 봐온 문제인데 네. 내부에서의 개혁이 제일 힘들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격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수처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공수처도 뭐 한 50일 뒤에 이야기하는 것도 나왔다면서요. 저기 백혜련 의원 안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좀 빨리 그걸 좀 속도를 내서 좀 빨리 끝내는 게 사실은 아니 이게 7월 1일에 출범을 해야 되는데 지금 7월 15일 날 출범해야 됐던 게 9월 법이잖아요. 15일에 들어오고 네. 9월 15일로부터 50일 뒤에 또 논의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아유 한 건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검경수사권 조정 나온 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 6개 항목을 아직도 검찰이 해야 된다면은 검찰이 계속 수사의 중심이 검찰이 하고 있다는 취지 아니 달라진 게 없어요. 조삼모사예요 한마디로. 아니 그러니까 정말 또 단호할 땐 좀 단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180선 몰아줬을 때 아주 대차게 그냥 한번 자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보니까 그 옛날에 저런 게 있어요. 그 망나니가 사형수잖아요. 사형수들을 죽일 때 이 사형당하는 사람의 주인이 망나니한테 돈을 줍니다. 한 칼에 죽여달라고. 한 칼에 죽이는 이 단칼에 하는 정광석화가 사실은 깔끔하게 끝나고 국민들로 그걸 한 매듭을 짓고 이 지루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조장과 딸의 표창장 가지고 우리가 왜 싸워야 됩니까 사실은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 멱살잡이 하더라도 한번 세게 한번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욕을 여러 번 계속 먹느니 그렇지. 한 번은 대차게 먹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일단 지금 뭐 공수처 관련돼서는 박범계 의원안, 그 다음에 백혜련 의원안, 김용민 의원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백혜련 의원안이 50일이라고 하지만 어쨌건 이 타임라인을 정하는 유일한 법이긴 해요. 그래서 추천위원 뽑으라고 열을 통보하고 안 하면 이 대학교 이 법대 학장들 회의하고 대학원 법대 대학원 이사장하고를 대체해서 30일 안에 무조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고 불가피할 경우 열흘 정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50일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따지고 보면 이 법이 이번 9월 24일 정기국회 통과돼서 하는 게 타임라인상으로 가장 빠르게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안 하려면 지금 당장 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추천 2명을 하고 시작하면 추천위원회 들어간 다음에 추천 안 하고 버티면 또 그것도 방법이 없긴 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안들이 놓여 있으니까 그 이낙연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거는 9월 안에 감행한다라는 결단을 하고 법사위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시켜도 9월 24일 도장 찍어 놓으면 50일 안에 공수처가 출범되게 되는 거야. 이 이슈는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얼마나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될 거라는 점에서 전 이거는 9월에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갖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미애 장관 말씀하셨으니까 윤석열 총장 말씀하셨으니까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서 병가를 내고 나갔는데 나가서는 실제로는 종기. 나가서는 실제로는 한동훈 검사하고 뭔가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더니 추미애 장관이 그때 감찰을 통해서 밝혔다라고 대정부 질문에 답변한 게 있어요. 쓱 그렇죠. 지나갔는데 예, 맞아요. 감찰하겠다고 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번에 대검 인사에서 후속 인사로 임은정 검사를 대검 감찰 연구관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네. 연구관이면 이제 팀장급인데요. 감찰부의 제3팀이 검사하고 검사장을 감찰하는 걸 맡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 그 3팀장을 맡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사기 때문에 이 감찰팀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건 문재인식 개혁인 거죠. 모든 것을 주어진 절차에 맞춰서 하나씩 진행을 하고 진행된 절차는 되돌리지 않는다. 타협이 없고 그냥 모든 걸 정해진 순서대로 갈 뿐이다라고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이동재 관련된 사건에서 기소가 되고 나면 수사 방해권으로 감찰을 지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어 나가지 않겠나. 저는 일단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그 상황에서 좀 요란하지 않게 정말 자객처럼 단가를 확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진짜 미는 멘트 또 한 번 더 하면은 할하 말마 할 건 꼭 하고 말 건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해서 정치가 깔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깔끔한 그런 처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이게 정치 고관여층들은 세세히 디테일한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은 제가 지난주 말에 만난 분이 있어요. 늘 더불어민주당 찍어왔던 분이고 내내 툴툴거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완전히 그 사안을 잘못 알고 있더라고. 조국 추미애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그냥 덮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고 가는 거를 이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면도 있는 건데 정치에 대해서 저관여하는 분들, 저관여층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짜 수구 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진리이자 정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야 한겨레 경향도 잘못했다고 하더라. 이 순간 이제 완전히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니 이건 당연히 이들이 단체로 뻥을 칠 리는 없는 거 아니냐. 할 말이 없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사안으로 봤을 때 이게 결국 출발되는 지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줬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그 양반? 그거 왜 안 잘라? 그러면 윤석열을. 왜 안 잘라? 그리고 왜 언론에 대해서 말하자면 불이익을 안 주냐고 나서 세세히 일일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왜 잘랐어? 그러면 조국을 왜 그만두겠냐고. 뭐 잘했고 문제가 없다면 그냥 둬야지. 여기서 이제 사실은 좀 할 말이 막히는 거예요. 실제로 언론이 주범이면서 공범이기도 하고 매개면서도 숙주이기도 하고 기생충이기도 하고 모든 역할을 사실을 다 해줘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 말도 제가 요즘 많이 쓰는데 50보하고 100보는 확연히 다르다. 그리고 사실 50보 100보도 아니고 한 2보와 100보의 차이다. 이 저쪽 사람들이 하는 이 군대 과거에 두드러기로 안 간 사람들, 군대 안 간 사람들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과거에 그런 일들을 수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가서 휴가증의 문제 뭐 이런 부분에서 이 허가서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뭐 이 정도 이런 문제들 가지고 이거를 언론이 사실 이게 가십거리 수준인 것들을 가지고 국가 전체를 막 흔들듯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상황의 핵심은 언론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 저관여층들에게 뭐 뉴스의 세세한 맥락을 다 짚기에는 시간도 없고 또 복잡해서 머리가 아픈 이런 분들한테 가장 좋은 명답은 윤석열 정리입니다. 예. 그 임기 다 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내내 그냥 어퍼컷 맞고 뒤통수 맞고 그래야 하는 건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식 개혁은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다.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모순을 계속 안고 간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손절을 하고 좀 새롭게 뭔가 기틀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제가 봤을 땐 더 필요하지 않나. 1년 동안 기회 줘가지고 윤석열이 반성했습니까? 안 하죠. 검찰개혁에 협력했어요? 안 했으면 정리해야지. 왜 계속 안고 가가지고 이렇게 늘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오해를 사게 만드냐 이거죠. 힘든 문제일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참. 그래서 뭐 문 대통령이 뭐 다 나름대로 인내심을 갖고 그래도 지켜보고 있고 절차대로 원칙대로 간다 그러는데 혼자서만 하실 일이 아니라 이건 구조적인 어떤 혁신을 가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부는 선출된 권력이고 선출된 권력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공직자들 당신들 까불지 말라. 이런 신호가 가야 되는데 잘못을 해도 심지어 반란을 획책해도 그냥 가만히 두고 있으니 그들은 전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니 사실은 굉장히 공직사회가 이완돼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들고 이런 와중에 사실 선별지급 얘기가 나왔을 때
그냥 모두가 다 그 관료들의 입만 바라보면서 그 관료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간 것은 이건 좀 뭔가 대단히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닐 때는 아닌 거고 또 그렇다고 할 때도 그런 건데 지금 아닌 것까지 다 그냥 방관하는 것은 아닌지. 그 뭐 정기국회 들어가면 하반기에 열린민주당에서 좀 쟁점 몇 개 좀 만들어 주시죠. 다른 것보다 저는 언론 개혁 좀 그 징벌적 보상제도 이런 거 좀 이슈 파이팅 잘하잖아요. 예, 저희 그 강민정 의원하고 최강욱 당대표가 관련된 이슈는 법안 발의를 좀 준비 중이고요. 여러 가지 논의와 연구, 공청회 등을 거쳐서 결과물을 내놓을 거니까 그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검찰 관련돼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그 윤석열 씨의 장모와 부인 문제와 관련돼서는 형사 일부가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서울중앙지검에. 근데 거기 누구냐면 한동훈하고 멱살 잡았던 정진웅 부장검사가 있던 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기가 윤석열의 눈치를 봐서 사건을 수사를 안 했다라고 보기는 그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수사를 해서 뭔가 들춰낼 것이 없거나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좀 보고 있어서. 저는 또 그렇게 달리 보는 부분은 뭐냐면은 아니 그 양반이라 할지라도 그 양반이 윤석열과 적대적 관계냐? 한동훈하고는 적대적 관계일 수는 있겠지만은 또 적대적 관계여도 마구잡이로 밀고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이제 형사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차원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현실 권력 아닙니까 또 윤석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거란 말이지.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일부가 가지는 그 원래 포지션과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간 사건은 무조건 되게 만드는 것을 기풍으로 삼고 있는 데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 관련돼서 무리한 한동훈 검사가 무리하게 한 거긴 하지만 여하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그 건과 관련돼서 하여튼 내용을 빨리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추미애 장관 건도 이걸 논의를 이제 결국 돌아보면 동부지검에서 1월, 2월, 3월에 추 장관 아들도 소환하고 휴가 명령했던 중령, 중간에 전달했던 대위, 당직 사병 소환해서 조사했으면 4월이면 결과가 나올 일이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던 게 뭐 보수 쪽에서는 추미애 장관 눈치를 본다고 미루고 있었다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제가 보기에는 눈치를 봐. 제가 보기에는 일을 키우려고. 예. 우리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니들이 좀 키워라라고 해태를 한 게 아닌가. 말하자면 언론으로 하여금 추미애 눈치 보고 수사 못한 것처럼 비춰지게. 그렇게 하면서 니들이 직접 파보지 그래. 우리가 파면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시그널을 준 건 아닌가라는 언론이 의심이 최대한 이렇게 내공을 모을 때까지 아니 그렇지. 지금 보니까 모든 게 그냥 굉장히 선명하게 결정이 되고 있더만요. 그러니까요. 중령도 내가 휴가 명령 줬다는 얘기까지 다 나왔고 지금. 네네. 그럼 사실상 불법인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결국 찾아내는 게 무슨 뭐 평창 가는데 전화를 했냐 안 해. 그 사람이 배정이 됐는데 전화를 했다 그러면 그건 불법이니까 문제를 삼겠지만 안 되고 여기서 참 그 말씀 하나 드려야겠구나. 제가 전직 보좌관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네. 김영란법 시정 이후에는 더 그랬고요. 그 전에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랑 통화를 할 때요. 이 통화는 100% 녹음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의원의 가족이 전화를 하면 내가 낸데 이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보좌관들은 더 조심스럽기 때문에 뭘 알아보라고 하면 알아볼 때 조심스럽게 알아보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을 해달라 그래서 안 된다고 보고를 하지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그 녹음기에 내 목소리가 남고 그 목소리가 남으면 내가 나중에 처벌받을 건데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할 사람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모든 공무원 게다가 그때는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아닙니까? 네. 그때 국방부의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휴가와 관련돼서는 평창 관련돼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건 불가능하다 구조가. 다만 어떻게 되는 건지 절차를 알아보고 그것을 절차를 보고하는 정도의 일은 뭐 그건 가능하지만 여기서 그런 식으로 뭐 무조건 되게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은 평창도 안 가고 모든 것이 다 순리대로 풀려나가는 과정을 보면 이 보좌관의 하다 할 게 없으니까 보좌관이 전화한 것 같고 시비 거는 지경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럴 것 같으면 1, 2, 3월에 동부지검이 왜 수사를 안 했는지 전 정말로 좀 의심이 되고 더 놀라운 건
이번에 수사팀이 교차되고 나서 갑자기 수사의 속도를 냈다는 거. 그럼 전 수사팀은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슨 검찰 내부를 다 장악한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택도 없는 얘기다. 저는 그 우리가 아까 네. 한동훈 검사하고 그 멱살잡이했던 그분 정진웅.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아무도 안 믿어요 검사는. 솔직히 말해서. 야, 검사는 검사 편이지.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민주당에 있는 검사도 난 신뢰가 안 가 솔직히. 민주당에 있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그 전직이든 어쨌든 신뢰가 안 가는데. 근데 검사는 검사죠. 검사는 검사지. 그렇죠. 자기들의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기들의 성안의 기득권 내에서의 자기들끼리의 여야지 우리 하는 일반 국민들하고는 또 다른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는 이게 뭐 웬만하면 그냥 가야 되겠죠. 임명장의 그 어떤 권위를 위해서라도. 그러나 이건 진짜 완전히 아수라판을 만들어버린 사람이면은 이 인사 조치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대통령이 그렇다고 너 해임이야 이럴 수는 없겠죠. 나 충분히 너 그만둬라라고 시그널을 줘야 되고, 뭐 그 시그널에 반발해서 계속 이 자리 지키겠다. 그럼 자기만 추할 뿐이에요. 예. 저는 그것을 전제로 법무부 장관의 감찰 결과를 대통령이 보고받으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그 절차를 거쳐서. 예. 근데 윤석열이 좀 감찰 대상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니, 감찰하겠다라고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했으니까. 수사 방해로 감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한동훈 이동재 관련돼서 수사를 방해한 과정에 정말 방해가 있었는지를 감찰을 하면 거기에 총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네.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뭐 이런 과정들을 구성한 이유가 뭐냐? 네. 수사자문단체에서 구성하는 과정들을 다 둘러볼 거고, 그거 하라고 양쪽 귀가 꽉 막힌 임은정 검사가 투입이 됐다는 거. 그래요. 라고 저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윤석열 씨가 검언 유착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진척 못 시키게 이렇게 막은 정황들, 이 정황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감찰 결과가 나오면 추미애 장관이 그 결과를 갖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또 여기에 합당한 조치를 내림으로써 이 문제 그 해법을 찾으면 좋겠다.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요. 뭐 이런 말이 또 생각이 납니다. YS가 했던 말이긴 합니다만, 인사가 만사다. 예. 인사가 그 사람 개인의 인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여러 그 권력 구조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거든요. 더 늦기 전에 윤석열 씨 지금 대통령을 대놓고 지금 골탕 먹이고 덤비는 이 세력을 정리함으로써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가 하반기 국정 운영을 확실하게 쥐고 개혁을 선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심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에겐 굉장히 훌륭한 생방송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김성애 대변인 제가 따로 모시고 네. 언제 꼭 제가 소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출연료 몰아드려도 됩니까? 네. 소주값이 그거보다 더 나올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김